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비밀병기라 이름 붙인 신형 핵무인 수중 공격장의 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도를 바꿔가면서 모의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엄포가 단순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중으로 접근해 항구를 공격하는 수중 핵무기 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요. 북한은 이 무기 체계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비밀병기 해일이라 부르며 지난 2년간 50여 차례 시험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 공격정은 함경남도 리원군을 출발해 59시간 넘게 잠항한 뒤 목표 지역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를 폭발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전술 기술적 재원과 항행 기술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이 공격정이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 선박의 예선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해상 훈련을 겨냥해 항모전단이 입항하는 항구 등을 겨냥한 도발로 해석됩니다. 상륙 전단이나 그걸 보호하는 함대들을 타격하고 상륙 전단이나 함대들이 출발하는 기항지가 되는 항구를 이렇게 미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공중 폭발시키는 훈련도 했다죠. 네, 지난 22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순항미사일을 쐈는데요. 화살 1형과 화살 2형이란 이름의 이 미사일들은 타원과 팔자형 궤도로 각각 1,500, 1,800km를 비행한 뒤 600m 높이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한 발씩 600m에서의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잇따른 도발이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800m 상공에서 미사일을 폭발시켰잖아요. 고도를 바꿔가면서 공중 폭발을 실험하고 있네요. 네, 지난 19일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을 했죠. 핵무기는 빛과 열을 내는 광복사와 폭풍파, 방사능 낙진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어느 높이에서 폭발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발 고도가 높으면 폭풍파와 방사능 낙진에 의한 피해가 주는 대신 광복사 피해가 늘고 고도가 낮아지면 광복사 피해가 줄지만 방사능 낙진 피해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고도를 바꿔가면서 살상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높이를 설정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 고도에서 폭발시키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경포적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은 지상 570m쯤 되는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폭발력은 15킬로톤이었고 10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도한 폭발 고도가 히로시마 때보다 더 높은 만큼 파괴력이 더 큰 핵탄두를 가정해 훌륭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 19일에 실험한 KN-23의 경우 20에서 30킬로톤 폭발력의 핵폭탄 탑재를 상정했을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이들 전술 유도무기에 탑재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북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거라 봤습니다.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전술 유도무기 체계에 실제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KN-23에 탑재할 만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존하는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다음 행보 어떻게 관측되나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은 국제적 위협이라며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반드시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6월 핵무기 사용 작전화를 공언한 뒤 빠른 속도로 전술과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가 실제 실전화되는 국가들의 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지금 몇 개월 만에 계속 작전화 이후에 실전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속도나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좀 강하게 지금 훈련에 투영되고 있다.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절차와 승인 체계, 실제 발사 단계까지 종합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한미의 선제 타격 상황을 가정해 반격 시나리오대로 연습한 걸로 보이는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선 핵 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 반격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당분간 도발이 계속되겠군요. 네, 다음 달 3일까지 한미의 해상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탐지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가며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미사일 발사 영상을 보면 엔진 화염이 V자 형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하에서 만들어진 경납고, 사일로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2일엔 해안가 절벽에서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이 밖에 열차에서, 저수지에서, 또 잠수함에서도 잇따라 미사일을 쐈는데요. 발사 플랫폼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거죠. 한미의 원점 타격 능력고 여러 가지 타격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결국은 은밀한 이동 발사 플랫폼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군 탐지의 혼선을 주려는 듯한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매체인 요즘 전쟁, 폭발 전야 같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을 비난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학생과 청년 140만 명이 군입대를 자원했다고 선전합니다. 네, 앳된 얼굴의 청년들은 전쟁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청년들을 내세워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이유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괴뢰 역적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집회가 평양시 청년 학생들이 야외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미 양국을 징벌한다는 이름의 집회에서 이들은 현 정세를 전쟁 발발의 임계점, 폭발 전야라고 부정하고 진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괴뢰 역적 무리를 지구상에서 철저히 쓸어버리고 와야만 애국 청년들의 영적 기상으로 청년들은 전쟁 가요를 부르며 평양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백만 청년 대군이 누난 적들이 외치는 평양 점령이란 있을 수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 방송은 연일 전쟁 가요와 영화, 특집 프로그램을 틀어댑니다. 제국주의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평화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 방송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군 입대를 자원하는 모임도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전국 각지의 체육관, 야외 극장, 광장 등에 모인 청년들이 저마다 앞다퉈 뛰어나가 입대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적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각이나 철도성 등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젊은이, 각 기업소, 공장, 농장의 청년 근로자들, 김일성 종합대학 등의 대학생, 그리고 이달 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7살짜리 어린 학생들까지 입대 지원서를 썼고 신은 술탄을 한 몸으로 막은 용리의 투쟁 정신은 저만이 아닌 우리 졸업반 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10년 가까운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예비역들까지 다시 입대하겠다고 나섭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불과 나흘 만에 입대, 재입대를 지원한 청년들의 숫자는 140만 명에 이른다고 선전합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의 청년 대다수가 이름을 써냈다는 말입니다.
140만 명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청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3부터 20대 초반까지. 심지어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무역상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입대 재입대 탄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식당에서는 한국 손님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집단 입대의 이유는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 합동 연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불사하겠다거나 남진, 즉 남쪽을 향해 진격하겠다며 최대한 험한 말을 골라가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미국 놈들이 진짜 불마, 우리 진짜 조선의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똑똑히 체험하게 해주려는 것이. 북한 청년들이 전쟁을 불사한다며 줄지어 자원 입대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될 때면 어김없이 자원 입대 운동이 벌어졌고 특히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부터 17년까지 대북 제재나 한미 훈련을 이유로 거의 매년 되풀이 됐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서로 자기 핵단추가 크다며 위협하던 2017년에는 자그마치 470만 명이 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470여만 명에 달하는 정인 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습니다. 집단 입대 모임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감돌던 2018년 이후 뜸했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청년 입대 행사는 한미 양국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 전쟁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군입대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한미 양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식량난,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면서 주민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 결속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늘 재입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핵심은 외부 위기가 고조됐다라는 것을 내부로 전파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계속 위협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 충원한 군 병력 중 상당수는 건설이나 농업 등 경제 현장에 노동력으로 동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의 대미 항전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 건설에 필요한 군 병력 확충 차원에서 청년들의 조기 입대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여성은 8년, 남성은 11년으로 3년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농촌에서 복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의 군 입대 집단 지원은 만성적인 경제 사회적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쳤지만 대규모 인력 동원과 자력 갱생, 사상 교육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북한의 선택인 셈입니다. 동시에 불만도 많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청년층에게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체제 보위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도 드러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봄꽃 필 때면 이제 진짜 운동해야지 하면서 여러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은 북한의 일상 체육, 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 보이는 두 분 모셨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꽃 피는 봄이 오면은 사실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반드시? 자전거 타기. 한강변을 따라서 춘천이나 양평까지 가는 그 길은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전거를 타면서 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 이제 삼방송이라고 해서 라디오 비슷하게 생긴 게 집집마다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한 5시 반, 6시 이때쯤 되면 딴따라다라 딴딴, 딴따라다라 딴딴 인민보건 체조 시작 하면서 이제 체조가 나와요. 가슴 운동 나란히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운동으로 시작해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TV에서 국민체조가 나오고 학교에서도 국민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조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1976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사실 이 국민체조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인 측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자위대가 라디오 체조라는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보급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원용해서 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평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가락인 아리랑 리듬에 맞춰서 새천년 건강체조도 만들고 보급하려고 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아까 남인희 씨가 말씀하신 인민보건체조, 우리나라의 국민체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민보건체조 가슴 운동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들이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1월부터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인민보건체조 겨울판입니다. 네, 체조를 하는 사람들 뒤로 눈 내린 평양 시내 풍경을 비롯해서 류경 안과 종합병원,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농촌 살림집, 그리고 중앙동물원 등 북한 주요 랜드마크들이 등장합니다. 인공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체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합니다. 용악산 생물공장, 저희가 북한의 그 생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양의 고층 아파트들도 그렇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 세워진 어떤 평양의 랜드마크들, 한마디로 평양이 이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선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거의 영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라디오로만 나와가지고 네, 등배 운동을 저는 등배라고 뭐 등대라고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등대를 뭘 운동을 하라는 건가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달력을 주면서. 저게 등배였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때 북한에서는 그냥 해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했던 거지 크게 막 신나서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체조는 이제 예전처럼 자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체조가 꽤 긴 시간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너무나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민체조가 많이 사라져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의 건강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아무리 사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만들어서 보고한 인민건강체조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체조 외에도 북한 TV가 북한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라면서 자주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스케이트를 대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북한 TV가 대중체육봉사기지라고 강조하는 인민야외 빙상장입니다. 온 가족이 우리 여기 스케이트 타러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아침부터 얼마나 저러는지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TV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스케이트를 즐긴다고 강조합니다. 솔부지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 듯 싶습니다. 보시는 건 남한의 스포츠센터에 해당하는 북한의 운동센터입니다. 운동기구 위에서 달리고 또 벨트로 허리 마사지를 하는 등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탄탄해지는 것이 막알립니다. 네, 남인희 씨도 북한에 계실 때 종종 이용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주말에 한 번씩 가긴 했는데 워낙에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가려면 주말에 하루 잡고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지방에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TV를 보면서 평양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저런 걸 언제 해보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평소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체육관 운동장을 의무적으로 짓듯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방치가 된 상태에서 낡고 흉물처럼 많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유튜버 같은 데서 북한에서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승마를 한다, 스쿼시를 한다, 포켓볼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건 일반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더 취약한 부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권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화면처럼 북한의 일반 국민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체육 활동, 대표적인 게 율동체조를 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은 특별 처방이라는 북한 영화입니다. 아버지, 이젠 얼마나 춤도 알아요? 보이지 않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게으른 생활을 하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온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율동체조 시간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넷, 다섯, 여섯. 만화도무. 예. 왜 매일 체조에 넣었어? 그 약 먹는 시간에 딱 체조를 하더라니까. 네, 북한에선 이렇게 일과 전이나 업무 사이에 모여서 율동체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율동체조를 하고 학교에서도 업간체조라는 게 있어서 수업과 수업 사이에 간이에 체조를 한다 해서 율동체조를 되게 일상에서 자주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율동체조, 이런 모습입니다. 북한 당국이 제작해서 보급했는데요. 소년 율동체조부터 노인 율동체조까지 나이대별로 동작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노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인 율동체조는 가슴 펴고 세상을 굽어보라. 이제 좀 약간 좀 경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거죠. 근데 웨이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리에서 뛰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그게 되게 촥 이렇게 웨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좋다 하면 웨이브가 잘 되고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갔다 왔다 이 정도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 율동체조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서 음악도 되게 천천히 딴딴딴따라 이렇게 천천히 가요. 내 젊은 시절 하면서 추억 떠반을 하면서 약간 음악을 타면서 이제 율동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왜 운동이 힘들 때 하면 노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과 동원으로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이 또 운동을 억지로 해야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노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스포츠 활동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가장 즐겁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제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생활체육 같은 대중체육은 개인의 삶의 또 풍요로운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수단적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식당에서 근무를 할 때도 일 시작하기 전에 마당에 다 나와서 율동체조를 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행사 훈련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율동체조 보급 시간도 있거든요. 무조건 동작을 다 외워서 할 수 있어야지 집에 보내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서 계속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체조였죠. 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개인의 체력이나 체육 활동은 스스로 챙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북한은 여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사실 1990년대 보면은 고난의 시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찮게 1992년도에 북한에서 인민보건체조가 만들어서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 시기에 다시 율동체조를 보급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북한에서의 체육활동은 사회주의 건설 국가를 승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활동입니다. 국가가 의무를 부과한 것에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제도적으로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개방적으로 바뀌게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강조하는 주입식 체육 활동들이 주가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남한에서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다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운동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등산을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굳이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북한 사회가 좀 많이 변화가 돼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들을 스스로 찾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서 북한 주민들 또 바빠질 텐데요. 최소한의 건강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추워서 운동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긴 어려울 만큼 날이 포근한데요. 봄맞이 운동 계획 세운 게 있다면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과 풍물 등을 촬영한 기록 영상 100여 편이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네, 특히 평양과 신의주,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의 당시 모습이 담긴 희귀 영상들도 처음 공개됐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100년 전의 한반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최근 시작된 체험 전시 초기 영화로의 초대. 1889년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1인용 영사기 키네토스코프와 1895년 류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시네마토그래프가 실물 크기로 재현됐고 그 시네마토그래프로 촬영된 세계 최초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대한제국 시기던 1901년 미국 여행가에 의해 우리나라 모습이 처음으로 촬영되고 상영됐다는 기록 영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네마토그래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이후에 영화 촬영기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탐험가들, 여행가들이 그 촬영기를 들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 세계 각국의 풍경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 그 촬영기들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풍경과 풍물 등을 담은 100여 편의 영상 자료가 이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 최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요 아카이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예상되는 그 자료가 있을 만한 지점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오랜 기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타래가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들은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10개국 30개의 장소에서 발굴해 수집됐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진 볼 수 없었던 북한 지역의 여러 모습이 담긴 장면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던 1924년 10월 조선 총독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엔 황해도 사리원에서 열린 축산 공진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학교 학생들에게 조선의 지리와 산업을 소개하려 1934년에 제작된 교육용 영상.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와 한양, 인천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데요. 금강산 1만 2천 봉의 빼어난 풍광과 관동 8경 중 으뜸이라는 총석정이 먼저 등장하고요. 동양 최대 발전소였던 함경남도 부정강 수력발전소와 함흥 공업단지의 모습, 압록강의 침엽수림과 압록강 철교를 통해 만주로 향하는 열차, 북서부 광산과 제철소 등 북한 지역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반 사이에 미국 선교사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선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태종 무열왕릉비 귀부에 올라타고 첨성대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부터 한국에 이제 관광 코스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는 그 와중에 이제 관광 쪽으로도 뭐 조선총독부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계획의 결과로서 뭐 금강산, 평양, 경주 뭐 이런 이렇게 그 관광 코스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 관광 기록 영상이 좀 많아요. 이 영상에선 남북으로 통하는 기본 통로를 막아섰다는 황해도 지방의 요새 정방산성, 또 조선시대 누각인 을밀대와 조선의 3대 정자였던 부병로, 학교와 병원 등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의 모습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영상 가운데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이 기록물. 캐나다 출신 사업가이자 선교사가 1929년 10월 경복궁 후원에서 펼쳐진 조선박람회 피로연을 시작으로 13년에 걸쳐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5시간이 넘는 방대한 분량과 희귀한 장면들이 대거 포함돼 기록적 가치가 높은 영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곳만 막 골라다니면서 이걸 촬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당시에 어떤 산업사라든지 경제사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함경남도 함흥에 있었던 기독교 선교 기지 내의 학교 수업 모습과 여러 체육 활동, 또 교회에서의 예배 모습과 병원에서의 진료 모습 등이 다양하게 촬영됐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1936년 9월 서울 문묘에서 열렸던 석전대제와 37년 5월 정동 영국공사관에서의 대영제국 기념일 축하 가든 파티, 또 활짝 피어오른 덕수궁의 작약 화단 등을 컬러 필름으로 남겼고, 이는 현재 확인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한국 관련 컬러 영상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보다 앞선 1932년엔 한 해 전에 완공된 금강산 철도의 종착역 내금강역과 한국전쟁 때 소실된 금강산 4대 사찰 장안사 같은 희귀한 영상들이 추후 컬러로 재현할 수 있는 필름으로 촬영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던 필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필름의 종류, 그러니까 칼라 필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흑백 필름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컬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필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다각도로 촬영을 하고 기록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와, 이런 종류의 필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한국 관련해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자료다. 처음 접하는 100년 전 우리 땅의 다채로운 모습들. 그곳은 남북의 구분이 없었고 서로가 섞여 살던 한 민족의 한반도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서운하다, 매사하다, 그거일 것 같은데요. 서문하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진짜 정답이 궁금해지는데? 겸연쩍거나 머쓱하다라는 의미로 북한에서는 매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서 있기가 매사하다, 매사에서 뒤더수기만 글적이다와 같은 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오, 찍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 맞았네요. 북한에서 머쓱하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최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부산 등 남부 지역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네, 곳곳에서 벚꽃 축제도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활짝 핀 꽃처럼 한반도 긴장도 완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